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사고의 위험이 함께합니다. 사고는 그야말로 한순간입니다. 조심하고 준비하고 또 지속적으로 배워서 몸으로 익히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일 텐데요. 다양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무엇을 조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60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60분. 뭔가를 바꾸기엔 짧은 시간일까요? 여기 60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서둘러 안전한 해양으로 나가고 싶네요. 그랬다면 2달간 업무 정지를 당하지는 않았겠죠. 경험을 자만한 게 큰 실수죠. 해양관제센터 호출에 바로 응답하고 싶네요.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호출에만 응답했어도 상황을 정확히 알았을 테니까요. 이 두 선장님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선박 소개와 함께 사고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호, 총톤수 3,763톤의 강조 일반 화물선입니다. B호, 총톤수 3,525톤의 강조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B호는 부산 남해안 정박지에서 오랜 기간 정박 중이었습니다. 한편 A호는 사고 발생 전날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부산 남해항에 도착해 B호와 같은 정박지에 정박합니다. 그리고 이날 밤 8시를 기해 남해 동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지자 A호는 최초 정박 지점에서 남동쪽 약 3,000m 지점으로 이동하여 앵커를 내려놓습니다. 날씨가 나빠지자 앵커가 끌렸어요. 앵커를 감으려고 했지만 윈들러스 클러치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우연 앵커 체인을 파이브 샤크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배는 북서쪽으로 계속 이동했고 선장은 이를 막아보려고 주기관을 사용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손쓸 새도 없이 충돌하고 맙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사고의 개요입니다. 좀 더 자세한 원인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양사고라고 하면 흔히 항해 중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진 않은가 보네요. 네, 사실 정박 중에도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네,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나빠진 날씨야 어쩔 수 없고 고장이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장만으로 원인을 돌리기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차근차근 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정박지라는 곳이 차로 치면 주차장 같은 곳이잖아요. 주차된 차들끼리의 충돌 사고라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부산 남해안 정박지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곳은 바닥이 정박지에 적절한 진흙 위에도 앵카가 잘 끌리는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외에 노출되어 있어서 남서풍이나 남동풍이 강하게 불면 주묘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정박지 바로 옆이 영도 해안인데요. 주묘시 자초될 위험이 아주 큰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지 않고 주차한 것처럼 선박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면서 충돌 사고가 있는 지역으로 이해하면 쉽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데 상대 선박인 B호는 A호를 피할 수는 없었나요? 사실 B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주묘가 시작되길래 만일에 대비해 이 기사한테 주기관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미 선체 동요가 심해서 기관실로 내려가질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우연 앵커를 내렸고 이후 배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박이 떠밀리지 않도록 조치는 한 거네요? 문제는 그렇게 하느라 상대 선박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몰랐다는 거죠. 만일 주기관이 준비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두 선박 모두 주기관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기관 사용 왜 중요한가요?
강한 바람이 불면 앵커의 힘만으로 선박을 고정시킬 수가 없이 배가 끌리는 주묘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주묘가 발생하면 저수심 지역에 자초되거나 인근 선박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 언제든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주묘가 발생하면 주기관을 사용해 선박을 적절히 조정하여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부산항 해상교통안전센터에서는 이를 지켜보지 않았나요? 당연히 보고 있죠. 그래서 두 선박에게 여러 차례 안내합니다. 먼저 A호가 주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외항으로 나가라고 권고합니다. 나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추가로 앵커를 내린 상태고 주기관을 준비하지 못해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부산항 관제센터에선 A호가 B호 쪽으로 접근하는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 번 B호를 호출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응답하지 않았다고요. 호출한 지 7분이 지나서야 연결이 됐고 상황을 설명하며 외항으로 나가라고 권고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선박 양연에 앵커를 투명했고 리더와 GPS를 통해 우리 배가 이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했죠. 때문에 외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두 선장에게 충돌 위험을 알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지시만 따랐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네, 사실 바다에서 악천후를 만나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이번 사고처럼 정박 중에 악천후가 예보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박 중에 주묘가 발생하면 대응하기가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앵커 체인을 최대한 내줘 저항력을 높이고 양연 앵커는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풀면 비상투명화 가능하도록 유지하고요. 주기관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항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신호가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자동 알람 모니터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몇 차례 주기관이 멈췄거든요. 사고 한 달 전에는 재반하는 중에 발전기가 멈추기도 했고 그런 신호를 무시한 게 가장 큰 잘못 같습니다. 휴관실에 가려면 선체 중앙부에 있는 거주구역에서 상갑하로 나와 섬입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신속한 비상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지나버린 시간을 되돌려 다시 살 순 없죠. 인생이 그렇듯 사고 또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방만이 답은 아닐까요?